다 범죄자로 몰고 가는 거예요? 늘 저희도 사과하거든요. 아, 그게 그런 뜻이 아니고 변호사한테 실제와 다르게 이야기를 해버리면은 진짜 소위 괘씸죄라고. 안녕하세요, 박정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종원입니다. 그 소년 심판 진짜 인기였잖아요. 그러게요. 저 솔직히 시리즈 중에 첫 번째 거 보고 좀 깜짝 놀랐는데 조회수가 많더라고요. 뭐가 알고리즘에 뭐가 타가지고. 예. 근데 두 번째는 안 높고 역시나 이제 원래대로 돌아와 버려서. 예. 그 지난 방송에 달렸던 댓글들 한번 네. 소개 한번 해주시죠. 시윤님 댓글이고요. 의학 리뷰해 주셔서 너무 감동입니다. 윤시윤님 연기가 방영 당시에도 너무 약간 오바스럽다는 평이 있었는데 이게 딱 제 얘기잖아. 제가 그때 네. 처음에 보고 1화 맞아요, 맞아요. 못 보겠다고 이분 말씀처럼. 보다 보면 적응되더라고요. 네, 맞아. 저도 네. 그래서 나중에는 완전 연기 너무 잘하셔가지고 네. 몰입했는데. 제가 그래서 사실 이거 보려고 네. 찾아봤는데 서비스가 안 되는 거. 왜지? 왜요? 그러니까 제 말은 그 넷플릭스나 왓챠나 네. 뭐 이런 데서 안 되더라고요. 아, 아마 SBS 되는구나. 정액제 같은 거 가입해서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아직 못 못 보셨구나. 봤어요. 예. 아쉽네. 근데 전 되게 재밌게 봐가지고 그때. 그리고 IM 디자이너님 댓글입니다. 매번 저희한테 좋은 댓글 달아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한 분인데 창점 미팅룸에서 더 쉽고 재밌게 풀어주셔서 쏙 들어왔어요. 소년 범죄들이 요즘 중범죄가 많다 보니 무조건 소년법은 폐지돼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 드라마 보면서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됐어요. 다음 편도 기대해 봅니다. 저희도 그냥 뉴스에 딱 보도되는 그 결과만 딱 보면 야, 이거 어린애들이 이렇게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르네? 무조건 처벌해야지 라고 저희가 그냥 깊이 있게 생각을 안 해보는 경우가 많은데 풀스토리를 쭉 보니까 참 이게 제도를 좀 강화하는 것만이 진짜 왕도는 아니구나. 오늘은 소년심판에서 명불허전 연기를 보여줬던 김혜수 님이 그 전에 이제 주연을 또 하셨던 2020년에 나왔다고 하네요. 드라마 하이에나 리뷰를 요청을 해서요. 네. 일단은 김종국 변호사님은 안 보셨다고 하고요. 저는 1화, 2화 이 정도 보다가 안 봤어요. 그래서 사실 둘 다 내용을 전혀 맞아요. 잘 모르는 모른다라는 상태라서. 걸 꼭 말씀을 드립니다. 아, 너무 기대된다. 음란물 사이트 폭서 들어보셨나요? 팍서. 글쎄요. 제가 알아야 하나요? D&T 고객의 개인정보가 그쪽으로 이용됐고 그 대가로 45억의 가상화폐를 받았다. 이것도 처음 들어보는 얘기시고요. 모르는 일입니다. 그건 또 무슨 말입니까? 검찰 쪽 내사 정보입니다. 아직까진 정황 증거일 뿐입니다. 취조하는 겁니까 지금? 아니, 당신들은 변호사지. 이 검사가 아니지 않나? 제가 좀 공격적인 스타일이라. 네,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저희가 대표님을 대리하려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돼서요. 일단 상황을 대충 이해를 했어요. 예, 대표님이 당신이 이제 검사냐 변호사 아니냐 취조하듯이 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주지훈 씨가 변호사로서 사실관계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이제 검사 쪽 내사 정보를 확보를 했다라고 하는 거는 뭐 제가 이 드라마 모르겠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형사 변호사 선임을 하면은 검찰 내지는 경찰 수사기관하고 같이 여러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돌려서 물어보죠. 사실 변호사분들이 혹시 추가로 이제 저희가 해명했으면 좋을 만한 어떤 그런 게 있는지 아니면 또 수사기관 쪽에서 혹시 뭐 지금 저희가 모르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거 확인을 해달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저희 쪽에서는 혹시 뭐 어떤 것 때문에 확인해 보려 하느냐라고 하면 그 수사기관이 봤을 때는 이쪽 다른 부분이 조금 해명이 돼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알려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변호사들이 의뢰인한테 이야기를 하죠. 그 수사기관이 뭐 저희가 생각한 거 말고 다른 쪽을 좀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것도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하면은 제가 해명을 빨리 하면 되니까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저희들이 실제 의뢰인들에게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변호사들이 생각보다 이런 새로운 어떤 수사 정보를 직접적이진 않더라도 대충 뭔가 딴 걸 보고 있네라는 어떤 그런 거를 정보를 얻어서 이제 의뢰인한테 설명하는 경우는 꽤 많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변호사의 되게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서 뭔가 이 의뢰인의 약점을 정확히 알아야 되고 그래야지 그에 또 대비할 수 있는 뭔가 무기를 또 준비하는 건데 의뢰인들한테 뭘 물어보면 약간 언짢아 하시는 경우도 있고 지금 나 범죄자로 몰고 가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대화를 되게 많이 해서 전 되게 현실감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늘 저희도 사과하거든요. 아, 그게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저희가 이런 준비를 하려면 미리 저희가 사전에 다 팩트 체크를 해야 된다. 그죠? 저희
저희 그런 얘기 되게 맞아요. 많이 네.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되게 잘 묘사한 것 같아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게 변호사한테 실제와 다르게 이야기를 해버리면은 변호사는 당연히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런 일이 없다는 걸 전제해서 변호 활동을 해요, 기본적으로. 한참 나는 그런 일이 없다고 믿고 이제 변호를 하고 있는데 예, 예. 갑자기 수사기관에서 증거를 들이밀면은 그런 변호사 입장에서 변호하는 어떤 전략 같은 게 약해져요.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형사사건에서는 사실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한 것까지는 최대한 이제 선처를 구한다든지 어떻게 방어를 하는데 수사기관이 내가 하지도 않은 거를 그것도 네가 했지라고 하는 거 이거를 막는 거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관계를 부정을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어차피 증거가 나올 게 뻔한 것들. 그런 거는 이제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하는 게 맞는데 그런 게 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수사기관이 어떤 증거를 딱 들이댔다고 하면은 수사기관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실제 우리가 하지 않은 것도 얘는 해놓고 했을 수 안 있다. 했다고 네. 부인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수사 받는 사람도 굉장히 힘들어지고 이게 나중에 재판 가서도 판사님이 봤을 때 이 사람은 처음에는 이걸 부인했다가 이제 나중에 증거를 들이대니까 어쩔 수 없이 말을 바꿨는데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본인의 형량에도 맞아요. 안 좋은 그런 게 있으니까 진짜 소위 괘씸죄라고 하는 게 적용이 될 수 네, 있죠. 그래서 적어도 변호사한테는 있는 그대로 다 이야기를 하고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서 방어할 수 있는 이런 전략을 짜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흔히 검사 출신 변호사, 판사 출신 변호사분들이 형사사건을 방어를 잘한다라고 이야기를 일반적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근데 그거는 어느 정도 사실이 맞아요. 그 이유가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변호사들은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는데 대형 로펌, 흔히 말하는 큰 로펌일수록 그런 분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팀 안에서 이제 검사의 입장에서 물어보고자 하고 싶은 것들을 리스트를 쫙 정리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아까 취조하듯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대형 범 내지 비용을 많이 들여서 한다고 하면은 조사 받는 게 다음 주 월요일에 예를 들어 예정이 돼 있다고 치면 그 전주는 계속 연습이에요, 그거를. 그러니까 모의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뭐 저희들도 이제 그런 경우가 꽤 있는데 검사 입장에서 물어보고자 하는 거 준비를 쭉 해서 여쭤봐요. 그리고 이제 답변을 듣고 저희가 들어도 수긍이 된다라고 하면 넘어가는 건데 이게 답변에 뭔가 문제가 있어. 그러면 검사는 당연히 이걸 의심을 할 거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설명을 더 해야겠다. 그런 것들을 찾고 수사 받으시는 분들도 대부분 처음 받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본인이 긴장하는 거를 많이 해소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회의 같은 거를 굉장히 많이 제공받으면 받을수록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받는 그렇죠.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새끼 그냥 다 재미예요. 음란물 사이트 부수적인 돈 다 그냥 재미라고요. 그래서 싸웠고요. 그래서 잘렸습니다. 제가 피땀 흘려서 만든 회사에서 제가 손진수 씨, 현시각 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으며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내가 변호사입니다. 자, 여기 니들이 좋아하는 영장. 그리고 이건 압수수색 영장. 나야 손진수 체포됐어. 영장 나왔다고. 김영준 씨, 혹시 검사한테 따로 제출한 증거가 있나요? 나한테 얘기했던 이 증언 말고. 제가 그걸 왜 말해야 하죠? 손진수 대표는 김영준이 자신을 모함한 거라던데 그럼 지가 했다고 하겠어? 지금 어느 편에 서 있는지 자각이 안 돼? 손진수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는 건 김영준의 증언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확실하다는 얘기야. 이게 또 이제 송행킴이 딱 그죠? 느낌만 봐도 우리 현실에서의 그 대형 로펌을 김종원의 김. 아 그런가요? 그런가요? 그 D&T 대표 주지원 변호사랑 얘기하고 있을 때 갑자기 검찰이 들이닥쳐가지고 영장을 가슴팍에 딱 주잖아요. 네, 니들이 그 좋아하는 몇 영장. 분위기는 이런 분위기는 사실 전혀 아니고 이거 사정은 뭐 이러하고 일단 영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회사에서 우리는 가져갈 수 있다. 이제 좋은 말로 이것만 주시면 된다 이렇게 해서 따로 설명을 하거든요. 아까 이제 체포영장, 압수수색 영장 동시에 나왔는데 사실 진짜 사건이라고 치면 체포영장이 나왔다라는 거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 그렇죠. 이거는, 예. 그래서 압수수색은 뭐 약간 이제 뭐 그렇게까지 그런 건 아닌데 체포영장이라 하면 이제 굉장히 영장이 의미가 있는 영장이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는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시긴 한데
건데 체포영장이라고 하는 거는 김혜수 변호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야, 그 정도면 지금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얘기잖아.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수사기관이 신청을 해서 법원이 발부를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판단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혜수 변호사가 그렇게 얘기한 거죠. 이렇게 뭐 리뷰를 마치고 다음에 더 재밌는 걸로 뭘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기대된다. 기대되고 네. 기대된다. 모르지만 기대된다. 네, 네. 다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